요즘 바람 피는 사람 너무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람 피우지 않고, 그리고 정말 한눈 팔지 않고 계속 서로 사랑에 집중하고 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 정말 둘 다 한눈 팔지 않고 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 4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영상을 보다 보면,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나이 80에 와이프하고 60년을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꽃을 숨겼다가 이렇게 탁 주면서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뽀뽀하고 안아주고 데이트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80이 돼도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커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아마 한 번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게 영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관계의 기술이에요. 2017년도 결혼 및 가족 리뷰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는 사람이 관계에서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요인을 밝혀냈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연인에게 관심을 주고 연인의 이득을 위해서 헌신하고 도움 주기. 사실 우리가 연인이라고 하더라도 사랑을 주고 내가 선물을 주고 뭔가를 도와주고 나면 기브앤테이크 받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정말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주고 헌신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그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이득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근데 중요한 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편안하게, 상대방이 마음 편할 수 있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고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사실 그 마음이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 선물을 주고 도움을 주고 시간과 마음을 투자를 합니다. 근데 돌려받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상대방을 위해서 해주는 투자들, 오래가지 못하는 관계일수록 투자한 만큼 돌려받으려고 해요. 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오래도록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느냐? 사실 이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사실은 정말 오랫동안 사랑하는 커플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한눈 팔지 않고 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 2번째입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 단 하나의 유일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커플은요, 상대가 내 인생에서 정말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매력적인 이성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절대 바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 유일무이한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온다고 흔들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충실함, 그리고 육체적인 친밀도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충실합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서 둘만의 신뢰를 유지하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유지하는 거죠. 상대방이 나의 유일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상대방과 나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충실할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이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데, 한눈 팔지 않고 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 3번째입니다. 신뢰와 친밀감을 유지하기. 진정한 친밀감은 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커플에게 정말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냥 친하고 친숙하고 익숙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 친밀감 그 이상으로 애착을 넘어서 자아가 확장된 거를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부모하고 자식의 관계가 무조건적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히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의 자아가 확장이 돼서 내 자식은 또 다른 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바로 사랑을 계속 유지를 하고 흔들리지 않는 커플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그냥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사람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확장인 거죠. 연인과 내가 거의 세트 같은 느낌이고요. 상대가 곧 나고 내가 곧 상대인, 정말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이런 깊은 연결감은 언제 생기냐면 나의 가장 깊은 부분을 열었을 때 생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사실 좋은 면만 보이고 싶잖아요. 사람들 누구나. 근데 인생은 항상 좋은 면만 있지 않아요. 힘든 면, 좌절, 걱정, 불안, 실패, 상처, 무력감, 무기력, 우울까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을 때 아주 깊은 친밀감이 생깁니다. 이 정도까지 오픈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우리는 이런 사람을 소울메이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사실 우리가 말하는 소울메이트라는 게 그냥 첫눈에 반해서 이 사람 너무 좋아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요. 깊은 내면의 모든 것까지 이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도 나에게 다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인정하고 수용하고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보듬어 줄 수 있을 때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 아주 깊은 수준의 신뢰감이 있을 때 가능한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말하기 어려운 깊은 두려움, 욕구, 불만, 불안, 두려움, 그리고 나의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것까지 공유한다는 건 그만큼 상대를 안전하다고 느낄 때 흔들리지 않는 신뢰감, 그리고 일체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아주 깊이 하고 정말 계속 유지되는 그런 커플들은요, 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더 잘하게 되는 거죠. 한눈 팔지 않고 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 네 번째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사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부부들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는 관계들이 있어요. 사실 잔소리를 하는 게 그 잔소리 한 사람 입장에서는 걱정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불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잣대가 있는데 그 잣대에 미치지 못하고 그 미치지 못하는 그 사람의 행동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잔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을 있는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강점만 있지 않아요. 장점만 갖고 있지 않아요. 결점도 있고요. 약점도 있고요. 단점도 있고요. 취약한 점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정말 그런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좋은 면만 보이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멀어져 있는 관계예요.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관계가 정말 가까운 관계예요. 상대방의 결점을 수정하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모든 면을 인정하는 완전한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바꾸려고 해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불만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뭔가 자신만의 잣대로 상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결점을 눈 감아주거나 무시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복잡하고요,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나도 불완전한 인간이고 상대도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상대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만의 독특하고 특이한 그런 점까지 받아들여 주는 것을 말해요. 세상에 독특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불완전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특하고 특이하고, 그리고 불완전하고, 그리고 부족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받아들여주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들은 이상적인 모습을 따르고 싶고, 난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완벽한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압박감을 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압박감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정말 진정으로 받아들여주는 사람, 지금까지 만난 적 있으세요? 사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근데 나도 상대방한테 그러고 상대방도 나한테 그럴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고 이 사람만을 사랑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사랑을 주고 받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실제 심리 연구들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사랑이 오래 유지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 80, 90 죽을 때까지도 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과연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상대방에 대한 그런 수용이나 깊은 이해, 그리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면에 대해서 강조를 하거든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실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기 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자기 자신의 정말 내면의 끝까지 들어가서 바닥까지 스스로 알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불완전하고, 그리고 본인도 부족하고 단점 많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그런 부족한 점, 인간의 바닥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다면, 서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인생에서 가장 축복이자 행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